안녕하세요. 누수입 파서블입니다. 오늘은 고객도 그렇고 작업자한테도 둘 다 득이 되는 그런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밑에서 지하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. 근데 아무래도 그 위에서 이제 그 위에가 상가인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봤죠. 가봤는데 지하에 그 지하 천장을 좀 열어 놓으셨더라고. 열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고 흔적이 보였어요. 그 위에서 천장 쪽에. 그리고 이제 다라이를, 그러니까 대야를 이렇게 몇 개씩 그 복도에다가 이렇게 놔뒀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제 위에, 그러니까 물이 또 떨어지다 안 떨어지다 하는 게 아니었고 줄기차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위에 상가를 봤죠. 그 상가 입점되어 있는 게 쭉 보니까 거기 네일샵도 있었고요. 그리고 부동산도 있었고, 식당도 있었고, 이렇게 있었어요. 근데 떨어지는 위치나 물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, 거기 식당이 조금 의심이 많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, 수도를 먼저 검사를 했죠. 직수를 봤을 때 문제가 없었고요. 그러니까 냉수를 봤을 때, 냉수에서는 압이 이제 떨어지질 않았고, 온수를 봤을 때 온수에서 압이 쭉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온수가 문제 있는 건 알았어요. 자, 그럼 온수가 문제인데 어디냐? 다음에 어디냐?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어디냐를 찾으려면은 일반적으로 그 수도에다가 이제 가스를 넣죠. 가스가 샌다고 해가지고 바로 거기가 아니라 이게 타고 와서 취약한 부분으로 나오니까 그 근방인 건 알지만 또 청음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확한 부위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은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상가하고 주택하고는 조금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이프가 이렇게 거실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방 밑으로 방 한켠으로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.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죠. 그런데 상가는 조금 다르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그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곳이니까 인테리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노출로 해도 상관이 그렇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물건도 이렇게 어디 한 군데에 쌓아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물 쓰는 공간이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만 이제 문제가 별로 없으면은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. 차라리 그리고 또 노출로 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 보수가 쉬워요. 보수가 쉽고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좀 장점이 있다.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매립된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가 문제가 되고 또 만약에 다른 문제가 되지 말한 법이 없잖아요. 다른 데서. 그런데 노출을 하게 되면은 배관을 아예 새로 다 깔아버리는 거니까 그런 위험성이 좀 적다. 그런데 단점은 예를 들면 칼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파이프를 찍는다든지 무거운 게 떨어져 가지고 파이프에 손상이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그럼 노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그럼 노출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노출로 하면은 그 재질을 뭘로 할 거냐가 있잖아요. 재질이 엑셀 파이프도 있고 PV도 있고 주름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. 강관도 있고 있는데 주름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주름관이 왜냐면 부속을 좀 덜 써도 되잖아요. 약간 완전히 자유자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약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그 길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속을 좀 덜 써도 된다. 그래서 주름관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주름관으로 이제 주방하고 라인이 깔려 있는 데는 다 깔죠.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방에 싱크대하고 식기 세척기 이런 게 구찌가 4군데가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 홀 쪽에 싱크대가 하나 구석에 있었고요. 그리고 정수기 있고
라면 먹는 라면 요새 돼 있는 데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하나 있고 그 라면은 또 정수기에서 따왔더라고요. 일단 호수가 배관 설치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로 했는 거는 주방 쪽에 까는 거, 뭐 거기에 이제 가장 위주가 됐었죠. 그 공사는 그렇게 했는데, 그럼 공사는 와중에 이제 재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재단을 해야 되는데, 원래는 주름간 재단하는 커팅기가 이게 공구가 따로 있어요.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조금 더 쪼고, 조금 더 돌려가 조금 더 쪼고, 뭐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주름간 커팅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여기 현장에서는 그라인더를 했어요. 그라인더로 이렇게 그냥 잘랐습니다. 그런데 그라인더로 자르면 문제가 뭐냐면 이발이가 생겨요.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거칠거칠한, 그러니까 그 잘린 부분이 아주 이제 거칠거칠하게 됩니다. 근데 그 부분이 주름간 부속에 보면 고무가 있거든요. 고무에 닿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매끈하게 갈아줘야 됩니다. 끝에 항상 그렇게 좀 작업을 했고, 그리고 또 작업을 할 때 이 수전이 보통 보면은 수전이 어떻게 생겼냐면, 우리 키 높이에서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 앵글 밸브가 있어요. 앵글 밸브가 있는데 거기랑 그 파이프가 연결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한 30cm에서 50cm 그 사이에 이제 올라오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. 그런데 이 구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바닥에서부터 구석으로. 그러면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쪼다 보면은 힘듭니다. 힘들기 때문에, 그 말은 뭐냐면은 힘들게 막 억지로 쪼아 놓으면은 자세가 안 좋으면은 이게 뒤틀려서, 그러니까 삐딱하게 꼽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게 곧 불량이 될 소지가 있는데, 그래서 이왕이면 가능하면은 작업을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쪼우고 뭐 길이하고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를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넣어 가지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, 어지간하면은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작업도 편하고요. 그리고 작업이 편하면은 그 재작업이 날 확률, 불량이 날 확률도 적죠. 그리고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. 근데 이거는 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견적을 낼 때 어떤 작업을 해서 하루 만에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내가 막 작업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. 그러면 그 한다고 힘을 다 빼면은 그게 결국은 그 하루 만에 못 끝내고 이틀치가 되면은 작업자가 손해가 나든가 아니면은 고객분한테 또 많은 비용이 청구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왕이면은 작업을 좀 편하지만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이 머리를 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이번 현장에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,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그 압력 체크를 할 때 보니까 압이 보통은 한 3kg에서 4kg 정도, 뭐 많아야 한 5kg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6kg가 넘더라고요. 엄청 압이 셌어요.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지만 이게 물이 새가지고 지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까지, 그 옆에 있는 그 네일샵까지 이게 물이 번져가지고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압이 너무 세니까 감압변을 좀 달아가지고 압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결국 이 상가에는 한 누수 지점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 개선을 해드린 게 아니라 라인에 상가에 있는 뭐 주방하고 홀하고 한 5군데, 6군데 되는 그 라인을 전체를 다 갈아가지고 다 갈았지만 뭐 시간은 그 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뭐 적으면 적었지 더 많이 걸리지는 않았는 그런 이제 성공 사례인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